겨울비가 흩날리는 대전 시립 장례식장. 31살의 지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어머니의 영정 앞에 꿇어 앉아 있었다. 쓸쓸했다. 하객도 친척도 친구도 거의 없는 장례식. 마지막까지 혼자였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뻐근하게 아려왔다. 고생만 하셨는데 이렇게 떠나시다니. 그 순간 직원이 다가왔다. 조화 하나 더 왔습니다. 누구 거죠? 직원은 잠시 멈칫하며 답했다. 국방부 장관 명의입니다. 이도현 장관. 뭐라고요? 국방부 장관요?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대형 조화를 바라봤다. 검은 리본에 적힌 글씨는 분명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방부 장관 이도현. 그는 얼어붙은 듯 조화를 바라보다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무슨 국가유 공자셨나? 하지만 어머니는 평범한 분이었다. 시장 좌판에서 일을 하며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지훈을 위해 손가락이 굳어질 때까지 일하던 분. 세상 어느 곳과도 국방부와는 단 한 끗도 닿지 않은 인생이었다. 그 조화는 너무도 이질적이었다. 그날 밤 빈소에는 지훈 혼자뿐이었다. 향이 꺼지고 조용한 낭독만 남은 시간. 문득 문이 스르르 열렸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조용히 들어왔다.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졌고 모자 아래 눈빛은 깊었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실례지만 어머니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어디선가 아주 어릴 적 사진 속에서 본 듯한 익숙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묵묵히 향을 피운 뒤 영정 앞에 작은 종이 봉투를 내려놓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잠깐만요. 지훈이 따라 나섰지만 남자는 순식간에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지훈은 봉투 안을 열어봤다. 그 안엔 현금 다발 그리고 낡은 손글씨 메모가 한 장 들어 있었다. 당신은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지훈은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눈을 깜빡이지 못했다. 그 글씨체 어디선가 본 적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에 오래된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다. 유년 시절 아버지의 군복 차림. 그리고 그 뒷모습. 설마 그 사람이. 지우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진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이상한 예감이 들끓기 시작했다. 모든 퍼즐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장례식 마지막 날. 조용한 새벽, 빈소는 싸늘한 공기와 향 냄새만 가득했다. 지우는 아직 잠들지 못한 채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다. 정갈한 검정 코트, 이번에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중년 남성이 천천히 들어섰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젯밤 그 남자다. 남자는 말없이 발걸음을 옮기더니 이번엔 어머니가 아닌 빈소 옆에 세워진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지훈은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5살 무렵 훈련 중 사고로 순직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 어머니는 사진 한 장만 남긴 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의 시선은 너무도 깊었다. 오래 잊히지 않은 아주 깊고 절절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참지 못하고 다가가 물었다. 저기요, 실례지만 아버지를 아시나요? 그는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영정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사진 아래 명패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게 입술이 움직였다. 도현아,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의 이름. 사진 속 군복을 입은 채 미소 짓던 이도현 중령.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지훈은 처음 봤다. 아버지를 부르신 건가요? 그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숙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뒤 조용히 일어섰다. 그가 돌아서려 하자 지훈은 급히 막아섰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머니와는 무슨 관계세요? 왜 어머니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짓고 이름까지 부르시는 거죠?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춰섰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가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다. 그러다 그는 지훈을 향해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 내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 그 말만 남긴 채 그는 다시 조용히 빈소를 빠져나갔다. 지훈은 얼어붙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득 어릴 적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웃으며 지훈을 안고 있는 그 남자. 지금 떠난 그 남자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며칠 뒤 장례를 마친 지훈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한 묶음의 편지를 발견했다. 보내지 못한 편지라는 제목이 적힌 종이봉투. 그 안엔 단 한 사람에게 쓰인 글들이 있었다. 도연 씨,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훈이가 벌써 10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지칠 법도 한데 그래도 전 믿어요. 당신이 살아서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꼭 전해주세요. 전 끝까지 그 사람만 기다렸다고. 지훈의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는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훈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 남자, 정말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건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혹시라는 단어가 점점 더 크게 뜨겁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훈은 어머니 유품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위해 납골당을 찾았다. 겨울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미 누군가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 단정한 정장, 그리고 손에 든 흰 국화꽃 한 송이. 지훈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또 그 사람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이제는 대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모자와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 지훈은 그대로 숨이 멎었다. 그 얼굴. 기억 저편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사진 속 유년의 기억 속 자신을 안고 웃던 그 남자. 아버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아버지다. 순간 지훈은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은 죽었다고 했어요. 국방부에서 순직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20년을 혼자. 이도현은 조용히 시선을 떨구었다. 그땐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 국가가 나를 지웠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20년 전 그는 JS작전이라 불리는 극비 군사작전에 참여했고 작전 직후 신분이 노출되면서 그는 해외로 강제 파견되고 모든 기록은 삭제되었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선 내가 사라져야 했어. 적들이 너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면. 그게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요? 그게 가족입니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지훈의 눈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모든 말이 다 그 한마디밖에 안 되더라. 잠시 후 지훈은 조용히 납골당 문을 열었다.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엄마, 아버지. 살아 계셨어요. 눈물이 조용히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흔들리던 감정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 다시 지훈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카페 한 켠, 따뜻한 커피 2잔. 서로 마주 앉았지만 지훈과 이도현 사이엔 20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는 어떤 아이였니? 학교는 잘 다녔고, 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런 걸 이제 묻는다고요? 도현은 말문이 막혔다. 지훈은 커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중학교 때 어머니가 새벽마다 김밥 장사하셨어요. 매일 김냄새 배인 옷 입고 등교했어요. 애들한테 김밥 냄새라고 놀림당해도 어머니는 늘 웃었어요. 괜찮다, 지훈아. 넌 참 잘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없었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래,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지훈은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 곁에 가지 않으셨어요. 내가 군복 입은 남자만 봐도 울컥했던 이유 이제야 알겠어요. 도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땐 연락 한 통조차 허락되지 않았어. 모든 기록은 삭제됐고, 넌 위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내가 나타나는 순간 너희 삶은 무너질 수 있었어. 지훈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 왜 나타났어요?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어. 그리고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눈을 감았다. 그러다 한마디를 내뱉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도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카페 밖. 찬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어색하게 나란히 걸었다. 처음으로 부자가 되어가는 서툰 걸음이었다. 낮은 언덕 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납골 땅. 차가운 겨울 햇살 아래 지훈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옆엔 조심스럽게 손에 꽃다발을 든 이도현이 함께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아버지도 오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그 말에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왔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보내드릴 자격조차 없는데. 그는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작고 낡은 진주 목걸이. 20년 전 생일 선물로 주려다. 끝내 전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당신, 이거 기다렸죠? 그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유골함 옆에 내려놓았다. 마치 그제야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사람처럼.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훈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 도현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다. 엄마는 아셨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걸요. 도현의 눈가에 결국 눈물이 맺혔다. 납골 땅을 내려오는 길. 지훈은 옆을 걷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자리. 지금 그 곁에 비로소 함께 걷는 아버지가 있었다.